지산을 사고 파는 이 거래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계속 가라앉고 있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분양할 때 당시에는 대출을 정말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투자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1억 가까이 되는 이자를 내고 월세는 빵원이고요. 이자는 7천만 원, 8천만 원씩 내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춘선 갈매역 앞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3, 4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접근성이 좋고요. GTX 라인도 들어오고 곧 8호선 연장선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 핫 이슈가 많이 있었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왔던 곳이 바로 요 갈매역에 있는 갈매지구거든요. 갈매지구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뒤로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한참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참 지어지고 있는데 지산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시장에 매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피로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미 건물이 지어지는 게 옆에 또 있거든요. 이곳에는 아직 입주가 한참 진행 중이고 심지어 1층 상가는 혼원돼도 다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거죠. 부동산 호황기였던 2, 3년 전만 해도 분양만 하면 다 완판이었고요. 이 시기를 틈타서 많은 시행사들이 서울 수도권의 앞다투어 땅을 사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댔습니다. 지산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분양만 했다 하면 모두 완판이었습니다. 이에 규제를 받지 않는 서울 주변의 수도권에 아파트 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자 정부에서는 규제책을 쏟아냈고요. 이에 규제를 받지 않는 서울 주변의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산의 투자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갈매지구는 그 부동산 투자 광풍의 한 복판에 있었거든요.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갈매지구가 위에 별내지구가 붙어 있고요. 또 인근에 다산 신도시가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확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갈매역인데요. 경춘선 갈매역에서 한 정거장만 더 내려가면은 서울 신내역이 닿을 정도로 서울과도 가깝고요. 구리시에서 별내역에 GTX B 노선이 들어오고 지하철 8호선이 2024년 완공 예정으로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동부권에서는 갈매지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지산은 특히 엄청난 인기를 불러왔었습니다. 여기는 갈매지구의 또 다른 지산 공사 현장이거든요. 여기는 거의 다 지어졌어요. 거의 다 지어져서 곧 오픈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시장에서 이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의 건물들도 아직 다 입주를 못한 상태에 있는데 지어지고 있고 또 한참 짓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이제 구리 갈매 아너시티라고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그러니까 완공이 된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지하 4층, 지상 3층의 규모이고요. 연면적 3만 제곱미터로서 초대형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입주가 덜 된 곳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분양가 대비 10% 인하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마피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산도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거든요. 올 초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고 공식적인 입주 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입주를 못한 곳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직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메인 스트리트인데 여기는 다 비어 있어요. 저쪽 안쪽에는 부동산들이 몇 개 지금 포진이 돼 있고요. 원래 부동산들은 처음에 입주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이곳들 외에는 보시다시피 다 비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시장 상황은 어때요? 시장 상황은 요즘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임대도 찾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팔고는 싶은데 사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팔고는 싶은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자가 전에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2배 정도 2배까지 올라갔다. 네. 그러면 대출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걸 팔아야겠네요.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 잔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실제 입주하려고 사신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투자로 지산을 이제 투자로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원래는 지식산업센터가 실입주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한 3년 전에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이 갑자기 과열이 되면서 일반인들한테까지 확대가 된 거죠. 갑자기 과열되고. 예. 그럼 투자용으로. 그렇죠. 뭐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장, 오피스텔 시장,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분양했던 가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가 있죠.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서치를 좀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P도 제법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잔금 못 치르시고. 잔금. 네. 그러면 지금 마피가 그런 분들은 얼마까지 지금 내놓으시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계약금 포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10% 정도까지. 10% 정도는 네. 다 생각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잔금 대출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잔금을 못 하더라도. 치르거나 아니면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장님 말씀 너무 잘해주시는데 너무 달변가라서 곤란한데. 와, 이렇게 공사 현장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지산을 사고 파는 이 거래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계속 가라앉고 있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분양할 때 당시에는 대출을 정말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투자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2020년 4월입니다. 2020년 4월에 인터넷에 분양 홍보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보여지는데요.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에서 분양 홍보를 하던 글이었고요. 내용을 보면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도 80% 나오잖아요. 대출이 80%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자가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이자를 월세 수입으로 내고도 남으니 적은 자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라는 거죠.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수익률이 13%예요. 실제 투자 금액을 4천만 원 정도만 넣으면은 수익률을 13%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시행사에서 이렇게 매매가 대비 20-30%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액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지산은 전부 완판이 되었죠. 구리 갈매지구에 지식산업센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2019년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오피스텔 건물이거든요. 위에는 전부 입주자들이 거의 다 입주를 완료한 상태예요. 그런데 1층 상가는 거의 다 비었어요. 다 비어버렸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입주자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일대가 지금 다 비었습니다. 다 비었어. 여기도 다 비고 쭉 다 비었어. 다 비었어. 1층에 상가가 가득 있거든요. 근데 이 상가들이 지금 다 비었어요. 보시면은 쭉 비어 있어요. 이게 너무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4년 이상이 계속 이렇게 점포가 비어 있다는 게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면서 이 건물 자체들을 다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리 갈매지구 일대에 상가라든가 점포들이 곳곳에 비어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것들이 다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건물이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있다는 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샀던 분들은 이 건물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지는 임대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계속 비어 있다는 거죠. 입주자들도 이곳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상가들도 많이 남아 있고 비어 있다 보니까 여기 당장 들어와서 창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로
이것들을 모두 구입하다 보니 계속 늘어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서 감당이 안 되고 있고요. 세라도 놔야 되는데 입주자들 또한 요즘 경기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 들어오는 거를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는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수분양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시행사나 건설사들은 분양을 다 해버리고 이곳을 나가면 끝이거든요. 지금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검색을 해보면 갈매지구의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마피 2000 적용입니다. 부가세 환급분도 반환해준대요. 수익용 건물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거든요. 이거 원래는 매도인이 환급을 받는 건데 받아서 이걸 다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몇 천만 원 되거든요. 이거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7억 2,900만 원이 분양가예요. 그런데 이게 70%가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5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요 금리를 4% 정도 볼까요? 조금 더 낮았을 수도 있는데 4% 적용하면은 1년에 약 2천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2020년 4월경에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대략 3년 정도 갖고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더 올라갔거든요. 6, 7% 정도 하니까 이게 6천만 원 조금 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자 낸 것만 8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자율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2020년 3월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1억 가까이 되는 이자를 내고 월세는 빵원이고요. 이자는 7천만 원, 8천만 원씩 내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거품 꺼진 지식산업센터 수익성이 떨어져 거래도 떨어졌다는 이런 글도 보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보면은 한국산업공단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의 지사는 1480곳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21년 대비 20.9%가 증가한 수치고요. 문제는 공급 예정인 지사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국에 건축 중이거나 착공을 기다리는 지사는 모두 411곳이고요. 지산 한 곳이 300에서 300호실이 대략 지어진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3년 내에 16만 4천 호실이 공급된다는 이야기죠. 와, 공급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결국 마피는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계속 수년째 어려운 상태인데요.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시장은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급매물도 다소 소진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산 같은 지식산업센터는 특별한 규제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분양받은 사람이 수입을 기대하기는커녕 이자만 계속 수년째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상황이 어려워서 팔고자 하면서 시장에 많이 내놓았지만 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가는데 여기에 또 옆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다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고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일 때에는 인기가 있는 곳과 인기가 없는 비인기 지역이 극명하게 시장에선 드러납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느 시장에 들어가야지 유리할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알고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